댄스 플로어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언어를 대체하는 공간이에요. 마돈나가 새 앨범 첫 트랙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한 문장이 이 앨범 전체를 설명하죠. 2026년 마돈나는 67세예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팝씬에서 가장 뜨거운 앨범 중 하나를 냈어요. 롤링스톤, 피치포크, 가디언,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지난 20년 중 최고였다고요. 오늘은 이 앨범이 왜 단순한 컴백 이상인지, 그리고 마돈나가 40년 커리어 끝에 왜 다시 댄스 플로어로 돌아왔는지 얘기해볼게요. 컨컨컨입니다. 마돈나라는 아티스트. 이 앨범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돈나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를 먼저 짚고 가야 해요. 마돈나는 1958년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어요. 1978년 20살이던 그녀는 포켓에 $35를 들고 뉴욕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댄서로 일했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고 친구의 집 소파를 전전했어요. 1983년 데뷔 앨범, 1984년 라이크 어 버진으로 팝의 새로운 중심이 됐어요. 근데 마돈나가 다른 팝스타들과 달랐던 건 단순히 노래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앨범마다 시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이크 어 프레이어에서는 종교와 인종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보고에서는 뉴욕 LGBTQ 커뮤니티의 본론 문화를 주류에 올렸어요. 웨이 오브 라이트에서는 전자음악 위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담았어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마돈나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재창조예요. 2005년의 기적, 그리고 그 이후. 근데 그 재창조의 에너지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2003년 마돈나는 어메리컨 라이프를 냈어요. 미국의 소비주의를 비판한 앨범이었는데 이라크 전쟁 직후라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지만 14주 만에 차트에서 사라졌어요. 데뷔 앨범이 168주 차트에 머물렀던 아티스트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그 2년 뒤 마돈나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2005년 Confessions on a Dance Floor,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마돈나가 손을 잡은 사람이 스튜어트 프라이스예요. 영국 출신 뮤지션이자 프로듀서로 킬러스, 펫샵 보이즈를 작업한 전자음악계의 핵심 인물이고 그래미를 3번 받은 사람이에요. 둘은 런던 노팅힐 스튜디오에서 함께 앨범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빌보드 201위, 전 세계 1,300만 장 이상 판매, 그래미 수상. 마돈나 최대의 컴백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마돈나와 스튜어트 프라이스는 15년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각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 사이 마돈나는 R&B, 힙합, 라틴팝 등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대중적으로는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2019년 마담 X는 전 세계 50만 장 판매에 그쳤어요. 2005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마돈나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다시 댄스 플로어인가? 그러면 마돈나는 왜 지금 이 앨범을 만들었을까요? 계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23-2024 셀레브레이션 투어예요. 40년 커리어 전체를 무대에서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마돈나는 이 투어의 음악 감독으로 스튜어트 프라이스를 다시 불렀어요. 15년 만에 재결합, 함께 일하면서 마돈나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맞는지 다시 기억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2024년 남동생 크리스토퍼와 계모 조안을 거의 동시에 잃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졌다가 화해한 후 세상을 떠났어요. 마돈나는 그 충격 속에서 노래를 쓰기 시작했죠. 앨범을 만드는 게 영혼의 약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춤을 춰야 해요. 이 한마디가 앨범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프라이스와 런던 스튜디오에서 다시 시작했고 녹음에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마케팅과 컨셉, 침묵으로 만든 이야기. 앨범 발표 방식도 독특했어요. 2026년 4월 14일 마돈나가 인스타그램을 전부 비웠어요. 게시물 삭제, 프로필 사진 흐릿하게 교체. 웹사이트에는 은색 스피커 이미지 하나만 남겼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 다음날 공식 발표가 올라왔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 벽에는 게릴라 포스터가 붙었어요. 광고도 보도자료도 아닌 종이 포스터로 트랙 리스트를 공개한 거죠. 그 뒤로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사브리나 카펜터와 서프라이즈 듀엣, 타임스 스퀘어 무료 공연, 트리베카 영화제 단편 시사, 클럽 파티 투어까지 전부 팬들이 먼저 발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앨범 커버도 눈에 띄어요. 라벤더 레이스 바디수트에 핑크 베일을 쓰고 스피커 더미 위에 앉아있는 마돈나. 이건 종교적 이미지예요. 성모처럼요 라고 직접 말했어요. 67세 여자가 스피커 위에서 베일을 쓰고 있는 사진 하나가 그 어떤 광고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댄스테리아, 이 앨범의 핵심. 이제 이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곡을 집중적으로 볼게요. 5번 트랙 댄스테리아예요. 댄스테리아는 실제로 존재했던 클럽 이름이에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운영됐던 4층짜리 클럽이었죠. 스무스 오퍼레이터로 유명한 소울싱어 사디가 미국 첫 공연을 이 무대에서 했고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헤링, 팝 아트의 아이콘 장미셸 바스키아가 드나들었어요. 드래그 퀸 문화의 전설 루폴도 이 클럽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비스티 보이즈는 스태프로 일하면서 클럽을 드나들었고요. 80년대 뉴욕 언더그라운드 씬 전체가 모이는 장소였어요. 마돈나가 처음 음악씬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클럽이에요. 1982년 무명이었던 마돈나는 데모 테이프 한 장을 들고 댄스테리아를 찾았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그 클럽의 DJ 마크 카민스를 만나는 것. 카민스가 그날 밤 그 테이프를 틀었어요. 에브리바디라는 곡이었어요. 반응이 왔죠. 그게 마돈나가 레코드 계약을 따낸 시작이었어요. 이 곡에서 마돈나는 그 시절을 노래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데비 메이저와 마주치고 바스키아가 있고 키스 헤링이 있고 닐 로저스와 데이비드 번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자기 노래가 처음 흘러나오는 순간 곡 구성도 영리해요. 루 리드의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훅을 인터폴레이션 했어요. 인터폴레이션이란 원곡의 멜로디나 가사 일부를 가져다 새로 녹음해서 곡 안에 녹여내는 방식이에요. 루 리드의 곡이 1970년대 뉴욕 언더그라운드를 담은 노래인 것처럼 마돈나는 그 구조를 빌려 1980년대 자기 이야기를 얹었어요. 다른 시대의 뉴욕, 같은 맨해튼의 정신이에요. 후렴구 한 줄이 전부를 말해줘요. Everyone here is a work of art.
댄스 플로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술 작품이라는 이 문장은 40년 커리어 전체의 철학이기도 해요. 앨범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서사. 이 앨범은 구조 자체가 이야기예요. 전체 63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DJ 셋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스트리밍 시대에 2분짜리 단편 소비에 역행하는 방식을 굳이 선택한 거죠. 앞부분은 댄스 플로어예요. 시카고 하우스, 디트로이트 테크노, 애시드 하우스가 섞이며 댄스 뮤직 40년 역사를 마돈나식 자서전으로 재편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프레자일는 남동생 크리스토퍼를 위한 곡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유대를 나눴어요. 나를 잊지 마요. 행복한 걸 잊지 마세요. 클럽에서 울릴 것 같은 드럼 앤 베이스 위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얹었죠. 더 테스트는 딸 루르데스 레온과 함께 만든 곡. 1998년 레이 오브 라이트의 리틀 스타가 갓 태어난 루르데스를 위한 자장가였다면 더 테스트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후속곡이에요. 27년의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모녀의 대화예요. 마지막 에리에스 걸은 방세도 못 내던 무명 시절로 돌아가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당신만은 남아요.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67세 아티스트가 낸 앨범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로 이 앨범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게 좋아서 만든 것 같은 에너지요. 그게 이 앨범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Confessions on a Dance Floor가 위기 이후 살아남기 위한 춤이었다면 Confession to 2는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추는 춤 같아요. 전반부의 댄스 플로어는 즐겁고 후반부의 고백은 진짜예요. 댄스테리아에서 처음 자기 노래가 울려 퍼지던 22살 시절의 기억과 동생을 잃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67살 여자의 고백이 한 앨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는 게 이 앨범이 단순한 컴백 앨범이 아닌 이유예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63분이라는 러닝타임은 조금 길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트랙이 몇 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댄스테리아 하나만으로도 이 앨범이 존재해야 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돼요. 무명이었던 22살 젊은 여성이 댄스테리아 스피커에서 처음 자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45년 후 그 순간을 노래로 만든 67살 마돈나. 이 앨범은 그 두 장면 사이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2005년 Confessions on a Dance Floor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춤이었고 2026년 Confessions 2는 살아남은 사람의 춤이에요. 40년의 커리어, 15장의 앨범, 수십 년간의 편견과 나의 이야기. 마돈나는 그걸 다 끌어안고 댄스 플로어로 돌아왔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춤을 춰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댄스테리아 클럽의 스피커에서 처음 자기 노래가 흘러나오던 1982년의 무명 소녀. 그 소녀가 67세의 I Feel So Free를 외쳐요. 그게 이 앨범이에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